10월 1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에 나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간의 해방 이후 6.25 전쟁에서 또 그 이후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호 우위를 정진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이번 미국 방문이 성과도 많았다. 저는 이번에 미국 잘 갔다고 봅니다. 특히 6월 달인가 메르스가 한참 판을 칠 때보다 지금 가는 것이 잘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때 가면 이 한미 관계가 더욱더 미묘해지는 현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에 가서 한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보고 또 미국의 국민들과 조야를 달래고 오는 부분은 매우 시기적절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에 갔던 일들이 이 한미관계의 어떤 현안들을 끝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숙제와 과제들을 안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내에 절반쯤 있고 매일 외국에 나가다니면 되겠죠. 그렇게 쉬운 외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 과거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서로 간에 오래된 역사, 오래된 친구라는 부분을 심어주는 부분에는 성공했지만은 미래에 한국이 미국과 경제 안보 면에서 동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미국 측에 우려가 있습니다. 즉 반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정당한 어떤 시각이다. 즉 미국 쪽에서 보면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입니다. 이런 말에 항상 방점을 두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하고 또 박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 규범과 국제 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중국이 굴기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를 지향해 가면서 주변 국가 충돌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용납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난사 군도 남태평양이 아니죠. 그 베트남 앞바다,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의 이 앞바다에서 중국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또 일본과는 센카쿠로 가지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의 입장을 들면서 중국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남의 나라 영해에서 장난을 치지 마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같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또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두고 현안인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달라.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때 맞춰서 아베는 일본 이 요코하마 앞바다에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호, 과거에 이 일본의 후쿠시마 이 센다이 지역에
대규모 이 쓰나미와 함께 또 원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 후가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떠서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로널드 레이건 후에 탑승해가지고 미일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일본은 확고하게 미국에 엎어져서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 과제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TPP를 한국이 참가하기를 강하게 원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TPP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박 대통령이 긴밀히 양국은 이 문제를 협력해 가기로 했다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해외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거니까 4가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의 미국의 첨단 기술 문제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분명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당신들에게 문서로 또 이 4월 달에 다른 행태로 통보를 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사청장이 이미 이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렇게 지금 확인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한미 FTA가 오히려 미국에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 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한미 FTA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힐러리를 비롯한 공화당의 후보들은 TPP를 비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대 열강 속에서 한국은 이 미국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연간 교역은 1,000억 불이지만은 중국과의 연간 교역은 2,140억 불입니다. 즉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의식을 하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 단지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 측에 경사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미국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미국이 지난번에 9월 3일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비공식적인 부분은 해도 너무한다. 이제는 중국 편을 아예 들고 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이나 한국의 참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께 직언을 하고 또 외교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면서 한미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골마갈 수 있는 거죠. 국제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네들을 어떻게 도와줬다. 우리의 미군 27,000명이 한국에 주둔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다. 너네들을 위급하면 북한이 뭐 맨날 도발을 하면 우리한테 첨단 무기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정치작전권 이양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가져가지 말고 제발 미국이 좀 갖고 있어 달라고 무기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으로 맨날 바꾸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RCEP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TPP에 대해서 거부해왔던 측면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이걸 관철시켜서 나중에 너네들이 우리한테 사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지 않으려고 이 문제를 지금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핵 문제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 보고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육자회담을 재개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끊임없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채널들을 다시 재가동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육자회담을 제대로 들어와서 성의 있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대 정권마다 최대의 숙제고 과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의견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하고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 편이냐? 누구한테 쓸래? 자, 일본은 미국 쪽에 확실히 서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이 단절되고 일본이 중국하고의 경제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할 건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시각 중에 잘못된 게,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있고 중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의 무역을 갖다 우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한테 붙어야 된다. 자, 우리가 미국 쪽에 안보의 측면에 섰다고 우리가 중국하고의 무역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겠는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덜 섭섭하게 할 거냐? 지금은 미국을 더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중국하고의 해준 일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한 일들을 보면 누가 더 섭섭할 건가 하는 것은, 근데 중국은 뭐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거나 북한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거나 핵을 제거하기 위하거나 이런 노력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슨 원조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과거에 65년 전에 피 터지게 수십만 명이 전사하면서 싸운 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 같으면 과연 안 그랬겠는가? 이런 시각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방문이 확실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급한 불을 끄고 와서 불이 다 꺼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불은 금방 다시 붙을 거고요. 한미 간의 균열은 또 금방 심하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 11월 1일 날 지금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물밑에서 서로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형식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한일 관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일 간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한일 간의 삼각적인 어떤 동맹, 이런 부분에 한국이 성의를 충분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도 중국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필리핀도 베트남도 중국을 비판하는데 한국이 중국을 비판 못 했어야 되겠습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전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다. 그거다 그냥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자, 중국이 지금요,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간 사이에 서열 5위를 북한에 이 노동당 창건일에 보내가지고 열병식을 갖다 창간케 하면서 북중 간의 관계가 깊숙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과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또 한국을 좀 자극시키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중국을 계속 언제까지 의식하고 살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나라, 그리고 진정한 우방들을 챙겨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